이남용 교수의 시론론, 대한민국의 관계망이 무너지면 기업은 도망치고 달러도 사라집니다. 이해 당사자 집단의 관계망이 무너지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한 줄 감정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관계의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가의 정책 신호를 만들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는 집행의 속도와 일관성을 만들며 국회는 법과 세금으로 비용 구조를 바꾸고 사법부와 검찰은 분쟁의 종결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결정하며 감독기관과 지자체는 인허가와 단속의 재량으로 현장 비용을 좌우합니다. 노조는 교섭의 방향으로 생산성 경로를 만들고 기업은 설비와 고용의 실탄을 쏘며 금융권은 위험 프리미엄으로 금리를 매기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당성 비용을 올리거나 낮추며 국민은 표로서 이 구조를 고정하거나 교정합니다. 이 관계가 균형이면 기업은 남습니다. 이 관계가 갈등으로 고착되면 기업은 떠납니다. 기업은 세율이 높아도 예측 가능하면 투자합니다. 기업은 세율이 낮아도 법과 해석이 흔들리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비용이 크다보다 비용이 언제 어떻게 커지는지 모른다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는 이미 움직임을 말해줍니다. 2024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6세 3.5억 달러로 잡혔습니다. 2025년 2분기 해외 직접 투자는 141.5억 달러, 3분기는 170.6억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업이 국내 증설을 미루고 해외로 생산과 자본을 분산하는 흐름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말이 아니라 신호의 고정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규제 강화와 완화를 번갈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원칙으로 민간을 대하겠다는 신호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변화의 순서와 유예와 적용 기준이 일관되면 시장은 적응합니다. 변화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해석이 엇갈리면 시장은 철수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것은 친기업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외 신뢰의 최종 책임도 집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기업의 달러 결제 비용이 늘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금리 부담이 올라가며 외국인 자금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자 전략적 환해지와 외환 안정 조치가 동원된 상황 자체가 시장이 이미 위험하다는 반증입니다. 위기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 조건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악순환은 민간 악마화입니다. 선동은 잠깐 통쾌하지만 기업이 국내에서 커질수록 공격받는 구조가 되면 투자는 줄고 공장은 멈춥니다. 그 대가는 환율과 일자리로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책임 정치는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회와 기재부는 세법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최종 현금 흐름을 좌우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되어 2억 원 이하 10%, 2억 기 200억 원 20%, 200억 4만 1천억 원 22%, 3천억 원 초과 25%로 올라갑니다. 세율 1%포인트는 상징이 아니라 설비교체, 자동화, 연구개발, 환해지, 안전투자에 쓰일 자유현금을 먼저 줄이는 장치입니다. 국회의 책임은 증세냐 감세냐의 정치가 아니라 선택한 뒤에 운영 설계입니다. 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렸다면 투자 세액 공제의 지속기간, 인허가 단축, 규제 사전 예고, 핵심 규칙의 안정기간을 법률 수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세율 인상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보완 패키지가 없으면 기업은 국내 증설을 멈추고 해외 증설로 바꿉니다. 이때 떠나는 것은 공장만이 아니라 달러 수익과 고용과 기술 축입니다. 재정도 외환과 연결됩니다. 2025년 7월 31.8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이 의결되었고 그 재원 중 21.1조 원이 국채로 조달되며 정부 부채가 GDP의 49.1% 수준, 재정 적자가 4.2%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정이 확장되는 만큼 성장 엔진이 꺼지면 환율과 금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기재부의 책임은 당이 현금 살포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어 달러를 벌게 만드는 제도 환경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보다 경계가 먼저입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으로 대표되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의 확장, 그리고 쟁의 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구조의 변화가 분쟁 기대 비용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취지가 어떠하든 경계가 불명확하면 기업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가장 민감한 장면은 원청 하청 구조입니다. 원청은 납기와 품질과 안전을 통제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면 원청은 협력사의 노무 분쟁까지 사실상 경영 리스크로 떠안게 됩니다. 교섭이 다층화되면 생산 계획이 흔들리고 생산 계획이 흔들리면 수출 계약이 흔들립니다. 수출 계약이 흔들리면 신용 등급과 조달 금리가 흔들립니다. 이 연결고리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합리화합니다. 노조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3년 12.5%, 단체 협약 적용 비율은 16.3%로 제시됩니다. 조직률이 낮아도 파급력이 큰 산업의 교섭은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좌우합니다.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생산성 기술 전환과 연동하지 못하면 기업은 자동화를 서두르고 국내 생산을 줄입니다.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분쟁이 길어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그 대가를 노동과 청년이 함께 치르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하되 책임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4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국내 투자를 멈추는 지점은 안전투자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 귀속과 형사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할 때입니다. 기업은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공장을 해외로 분산하는 선택을 쉽게 올립니다. 현장은 이미 숫자로 압박을 받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589명이라는 통계가 언급되었습니다. 안전을 강화해야 할 근거이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희박한 우연이 아니라 상수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무엇을 얼마나 하면 책임이 경감되는지 기준이 흐리면 기업은 국내 증설을 중단하고 기존 설비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정부의 책임은 처벌의 구호가 아니라 운영의 정밀함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점검 투자를 이행한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책임이 경감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사 재판 절차의 표준을 세워 분쟁이 언제 끝나는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이 강화되면서 투자가 유지되는 구조는 처벌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옵니다. 상법 자본시장 규제는 투명성만이 아니라 속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경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경영을 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기술 경쟁에서 속도가 생존인 산업은 한국에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의사결정 지연은 투자 타이밍 상실로 이어지고 타이밍 상실은 시장 상실로 이어지며 시장 상실은 공장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사회 리스크가 커질 때 기업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투자는 미뤄집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AE, 바이오처럼 6개월이 승패를 가르는 산업에서 이사회가 느려지는 순간 생산 거점과 인력 거점은 해외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규제가 기업을 바르게 만들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국회의 책임은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화한 제도가 투자 결정 속도와 연구 개발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량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책임 정치는 통과가 아니라 결과 수정입니다. 규제기관 지자체 감독의 재량이 인허가 비용을 폭발시킵니다. 기업은 규제의 존재보다 규제의 재량을 더 두려워합니다. 같은 규칙이라도 집행기관의 해석이 달라지면 기업은 규정 준수가 아니라 해석 대응에 인력을 투입합니다. 그 비용은 연구 개발비를 깎고 고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낮춥니다. 기업은 결국 재량이 작은 관할로 이동합니다. 공장 증설은 환경, 안전, 교통, 전력, 용수, 소방, 산업단지 규칙이 동시에 걸립니다. 부처와 지자체의 판단이 충돌하면 일정이 미끄러지고 금융 비용이 늘며 계약이 깨집니다. 일정이 6개월 늦어지면 설비는 구식이 되고 수주는 경쟁사로 넘어가며 그 순간 국내 증설은 해외 증설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업이 떠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실의 책임은 원스톱이라는 말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표준 절차입니다. 인허가 타임라인을 고정하고 책임기관을 단일화하고 부처 간 충돌을 시스템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규제는 목적을 분명히 하되 일정과 책임을 고정해 기업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금융외환은 경제의 결과이며 동시에 원인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1월 말 기준 436천 전 6억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경상수지는 68.1억 달러 흑자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장의 완충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완충력이 있다는 사실이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충력은 시간을 벌 뿐이고 구조가 나빠지면 그 시간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기업이 국내 증설을 멈추고 해외로 생산과 수출의 축을 옮기면 경상수지의 구조적 힘이 약해집니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고 소비가 꺾이며 금리 부담이 올라가 가계와 기업의 부채 취약성이 커집니다. 그때 외국인 자금이 위험 프리미엄을 재평가하면 작은 충격도 큰 환율 변동으로 번집니다. 방어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시장이 이미 위험하다는 반증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 기재부와 국민연금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변동성 관리를, 기재부는 대외 신뢰를,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국민연금은 수익과 환리스크의 균형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어는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 처방은 기업이 국내에 남아 달러를 벌고 고용을 만들게 하는 제도 환경입니다. 미국과의 차이는 친기업이 아니라 제도의 패키지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기업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투자 유인을 제도 패키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은 고급 제조 투자에 대해 25% 수준의 투자 세아액 공제를 제도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장 하나를 세울 때 세후 수익률의 게임이 바뀝니다. 여기에 조달 시장 접근, 표준화된 절차, 분쟁 종결 경로의 예측 가능성이 붙습니다. 한국은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투자 인허가, 단축, 규칙 안정 기간, 분쟁 조정 속도, 책임 경계 명확화를 묶어야 합니다. 한쪽만 강화하면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기업은 한국을 생산 기지가 아니라 판매 연구 기지로만 남기려 하고 생산은 해외로 나갑니다. 국민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부 국민이 선동과 감정에 기대어 기업을 원죄로 몰면 정치와 언론은 그 감정을 활용하고 정책은 더 거칠어지며 기업은 떠납니다. 국민은 기업을 봐주라는 뜻이 아니라 규칙의 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지와 욕심이 아니라 사실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의 분담이 처방이며 2026의 위험을 낮추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정책 신호를 단일화하고 핵심 규칙의 안정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법인세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을 개별로 다루지 말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주는 합산 충격을 평가해 패키지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세율 조정에 앞서 투자 유인과 규제 유예의 지속 기간을 고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경계를 정밀화해 분쟁 기대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준수 기준과 책임 경감 요건을 명확히 해 안전 강화와 투자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엄정함을 유지하되 분쟁의 종결 속도와 절차 표준화를 국가 경쟁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독기관과 지자체는 재량을 줄이고 타임라인을 고정해야 합니다. 노조는 권리의 확장만이 아니라 생산성 연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국내에서 돈을 벌면 국내에 더 투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감정 프레임이 아니라 구조 프레임으로 공론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은 선동이 아니라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관계망이 다시 정렬되면 기업은 남고 달러는 들어오고 환율은 안정되며 2022년의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